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벡터의 연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는 아마도 2차 곡선 배웠었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 같이 그 각각 곡선에 대해서 이제 특징, 성질들을 배우고 증명하는 과정을 가졌었는데 오늘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벡터란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로그를 처음 배웠을 때 여러분들 되게 당황을 많이 했었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꼴이기도 해서 익숙하게 풀었지만은 로그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받아들이는 개념이었고 하지만 아무리 새롭다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한 결과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막 로그를 완전히 생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좀 익숙해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벡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벡터의 그 평면 벡터 단원에서 벡터의 연산에 이제 벡터의 뜻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연산을 배우기 위해서는 벡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일단 벡터가 뭐냐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스칼라라는 단어를 아는지 혹시 물어보고 싶어요. 네, 혹시 물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두 가지 예시를 들게요. 일단 첫 번째 속력입니다. 그리고 속도예요.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일단 자동차가 시속 80km/h로 달리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건 단순히 속력이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시속 80km/h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혹은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크기랑 이제 방향까지 나타내는 게 바로 속도입니다. 왜 이렇게 말로 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속력과 속도의 확실한 차이는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벡터입니다. 벡터. 일단은 자 이제 스칼라 벡터. 네, 방금 말했듯이 스칼라는 단순히 크기만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를 사용하여 그 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칼라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넓이, 사각형의 넓이가 16이다. 그냥 그 사각형의 넓이 16cm 제곱이다. 아니면 이제 몸무게가 질량이 어떻게 된다. 아니면 자의 길이가 10cm다. 딱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칼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속력이고요. 자, 이제 벡터인데 벡터는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스칼라에서 뭐가 추가된 거예요? 바로 방향이 추가된 거죠. 방향. 즉 벡터란 무엇이냐면은 크기와 방향 이걸 함께 가지는 양. 이게 바로 벡터의 정의예요. 정의. 자,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습니다. 이 점 두 개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은 거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선분 AB라 배웠었어요. 이 길이가 일단 4라고 한번 선생님이 정해볼게요. 이때 선분 AB의 길이는 4다 이렇게 배웠었죠. 하지만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단순히 이제 크기, 길이만 주어진 거죠. 자, 하지만 벡터는 뭐가 있다고요? 방향이 있다 했죠. 자, 점 A에서 점 B로 가요. 근데 출발을 A에서 해서 B까지 가는 거예요. B까지. 그리고 길이는 똑같이 4라고 해봅시다. 일단 이거는 어떻게 적을까요? 바로 벡터 AB라고 적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똑같이 점 A랑 점 B가 있어요. 이제는 B에서 A로 가는 거예요. 길이는 똑같이 4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벡터 BA라고 적겠죠. 자, 벡터 AB랑 벡터 BA는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도 같지 않다라는 결론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벡터 AB는 A에서 출발하여 B에서 도착한 거고 벡터 BA는 B에서 출발하여 A에서 도착한 거죠. 자, 이 두 벡터는 일단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전에 하나 용어를 한번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시작을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 벡터 AB에 대해서는 점 A가 시작하는 점이죠. 이걸 바로 시점이라고 합니다. 시점. 도착하는 점 B는 바로 종점이라고 해요. 종점. 지하철 종점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BA, 벡터 BA는 바로 B가 시점이겠죠. 그리고 A가 바로 종점일 겁니다. 자, 시점과 종점 이해되시나요? 바로 시작하는 점이 시점이고 도착하는 점이 바로 종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벡터는 뭐랑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다 했죠? 지금 그림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이라 제가 말을 했죠? 방향을 이미 나타냈죠? 자, 그럼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냐? 자, 일단 벡터의 크기는 바로 그 벡터를 선분으로 생각했을 때의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입니다. 즉, 선생님이 아까 일부러 4랑 4를 일부러 적어놨던 건데, 자, 일단 말로만 한번 해봅시다. 벡터 AB의 크기는 바로 4예요. 왜? 선분 AB의 길이라 했으니까. 자, 한글말로 좀 적어볼까요? 일단 벡터 AB의 크기는 결국 선분 AB의 길이라는 점을 아시면 돼요. 이걸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예전에 절대값 기호를 배웠었죠? 바로 이 벡터 AB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바로 이 벡터 AB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자, 그럼 위의 그림에 따라 이 벡터 AB의 크기는 바로 4가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벡터 BA의 크기는 뭐가 돼요? 똑같이 4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다음 말하기 전에 혹시 삼각형에 대해서 했었을 때 우리가 삼각형 A, B, C라 했을 때 우리 대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이번에 아마도 삼각함수 배웠을 때 특히 삼각형을 많이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대변을 많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사실 이 A는 선분 BC죠. B는 선분 AC죠. 이렇듯 우리가 어떤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벡터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벡터에다가 어떤 A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스몰 a를 써서 벡터 A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름을 그냥 주면 돼요. A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뭐 혹은 뭐 Z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이렇게 명칭을 주면은 똑같이 크기도 절대값을 써서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단어 3개를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위 벡터입니다. 자, 단위 벡터는 뭘까요? 바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크기가 1인 벡터예요. 정말 단순하죠? 그냥 어떤 벡터 A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벡터 AB의 길이가 그냥 1일 때 단위 벡터라 부른다. 즉 어떻게? 단위 벡터 AB 혹은 벡터 AB는 단위 벡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0벡터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0벡터. 0벡터는 무엇이냐? 네, 단순히 생각을 할게요. 네,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시점과 종점이 일치.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점 A가 있어요. 근데 A에서 출발해서 A 도착했대요. 이동하지가 않았죠. 이동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영벡터라 합니다. 뭐 이거 표시하면은 뭐 벡터 AA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기호로 바로 영벡터는 기호로 숫자 0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영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정답일 거예요. 네, 이거 표시를 하자면은 영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0이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없으니까 크기가 없으니까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방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당연한 소리인데 평면 벡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면 벡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평면에서의 벡터입니다. 평면에서의 벡터. 이렇게 단어 3개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벡터의 뭐 비교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벡터가 같은 벡터인지 그리고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기호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제목은 일단 서로 같은 벡터예요. 서로 같은 벡터. 자, 일단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벡터를 배우고 연산을 배우거나 앞으로 뭐 내적을 배우거나 할 때 아마도 제일 많이 그리게 될 그림이 바로 평행사변형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평행사변형 그리는 거 좀 익숙을 해줘야 돼요.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다고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벡터를 정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AD 벡터. 두 번째 일단 AD 벡터를 적을게요. AD 벡터. 그리고 두 번째 BC 벡터를 잡아볼게요. BC 벡터. 자, 이 AD 벡터와 BC 벡터는 어떤 관계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벡터 AD랑 벡터 BC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점이 다르고 종점도 다르고 어떻게 이 벡터가 같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아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선생님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네, 벡터가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을 때, 자, 애초에 그래서 이거 뭐라 했죠? 평행사변형 ABCD라 했었죠. 그럼 우리가 단순히 평행사변형 내에서 변 AD랑 변 BC를 생각을 해도 아마도 이 각도가 같을 거예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면 이 두 벡터의 방향이 같겠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제 선분 AD랑 선분 BC의 길이도 같겠죠. 따라서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단순히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으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 서로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두 벡터는 서로 같다고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위에 적은 것처럼 벡터 AD랑 벡터 BC는 어떻다? 서로 같은 벡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A라는 이름을 줬고 여기에 B라는 이름을 주면은 이거 역시 똑같이 어떻게 적을 수가 있을까요? 벡터 A랑 벡터 B랑 서로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른 개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편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바로 어떤 벡터를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침이 가능하면은 그 두 벡터는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는 바로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 우리가 뭐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거나
했을 때 평행이동 많이 배웠었죠. 뭐 점의 평행이동이든 뭐든. 따라서 이 AD의 벡터를 뭐 오른쪽으로 얼만큼 이렇게 쭈루루 이동을 하면은 이제 AD 벡터는 BC 벡터랑 분명히 이렇게 이동하면은 겹쳐질 수 있겠죠.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지면은 그 두 벡터는 같은 벡터다라고 고려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마지막 개념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할게요. 근데 이 벡터랑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자,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네, 똑같이 이번에도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이때 AD 벡터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CB 벡터를 잡아볼게요. 자, 무슨 소리냐? 즉 벡터 AD는 어떻게? 마이너스 벡터 DA라고 적을 수 미안, 선생님 죄송해서 실수했어요. 네, 벡터 맞네요. 벡터 DA라 적을 수 있어요. 왜? DA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마이너스를 통해서 뒤집어 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AD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죠? 마이너스를 활용해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이렇게 기호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동시에 어떤 뜻이 돼요? 네, 조금 위에서 배운 서로 같은 벡터의 개념을 이용한 건데 DA 벡터가 CB 벡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혹은 CB 벡터는 마이너스 AD 벡터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분명히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말을 했죠. 즉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를 붙여서 비교할 수 있는 두 벡터의 크기는 서로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벡터 AD랑 벡터 CB의 크기는 같다는 거겠죠. 벡터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길이, 넓이, 속력, 질량 등은 크기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수를 사용하여 그 양을 나타낼 수 있다. 양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 적혀있죠. 크기만을 가지는 양을 스칼라라고 한다. 즉, 이 길이, 넓이, 속력, 질량들은 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바로 뭐겠어요? 네, 이 스칼라를 말하는 거였어요. 네, 속도, 가속도, 힘 등은 그 양을 나타낼 때 방향도 함께 나타내야 된다. 즉,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벡터의 정의,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한다. 이게 바로 벡터의 정의예요. 자, 벡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방향이 주어진 선분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네, 선분 AB가 아닌 A에서 출발하여 B로 도착하는 벡터 AB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시점, 종점 있죠? 네, 시작하는 점은 시점, 끝나는 점은 종점이라 했었죠. 이렇게 벡터 AB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벡터 AB의 크기가 뭐라 했어요? 바로 선분 AB의 길이라 했죠. 이것을 절대값 기호를 활용해서 벡터 AB의 크기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한 내용이니까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 벡터 AB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우리가 주어주는 거예요. 뭐 알파벳 스몰 a나 뭐 스몰 b나 했을 때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벡터 A, 벡터 B, 벡터 C.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똑같이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 3개를 정리를 했었죠. 첫 번째, 단위 벡터가 뭐였다? 크기가 1인 벡터다. 평면에서의 벡터가 뭐였다? 평면 벡터다.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가 뭐다? 0벡터다.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이것을 기호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숫자 0을 활용한다. 그리고 크기는 당연히 0이고 방향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 한번 보기를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자, 정사각형이래요. 그럼 다 각 변의 길이가 다 이렇게 다 여기가 1이겠죠? 자, 벡터 AB. 자, 이 분명히 벡터 AB랑 벡터 AD는 시점은 같은데 종점이 지금 다르죠. 하지만 뭐예요? 크기가 다 1로 같을 수밖에 없죠. 왜? 정사각형이니까. AC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루트 2니까 요놈이 바로 뭐예요? 벡터 AC의 크기겠죠. 그래서 여기 벡터 AC의 크기가 루트 2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벡터 AB, AD는 단위 벡터이다. 단위 벡터가 뭐라 했었죠? 바로 크기가 1인 벡터를 바로 단위 벡터라고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벡터 AB랑 벡터 AD는 단위 벡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문제 1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네, 마지막이네요. 네, 서로 같은 벡터. 자, 만약에 이 평행사 변형 그림 아까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렸었죠? 네, 기억날 거예요. 자, 이때 벡터 AB를 스몰 벡터 A, 벡터 스몰 A, 그냥 A라 불러도 되고요. 자, 벡터 CD를 벡터 스몰 B라고 이제 이름을 준 거죠. 자, 근데 누가 봐도 시점이랑 종점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다?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으면 어떻다 했어요? 두 벡터는 서로 같다고 했죠. 이거를 는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면은 빼기 음수 기호를 활용을 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활용을 해서 방향이 반대 크기는 같은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단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 AB, 벡터 AB, 벡터 BC, 벡터 CD, 벡터 D가 있죠. 그죠? 자, 이 AB, 이 지금 좌표 평면에서 볼 수 있듯이 좌표 평면이네. 이렇게 눈금 이거 뭐라 하죠? 눈금 평면이라 했었나? 확실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A에서 B로 출발하고 C에서 D로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과 종점은 두 벡터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크기랑 방향은 지금 요놈이랑 요놈이 같죠? 그래서 벡터 AB랑 벡터 CD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벡터 BC랑 벡터 ED. 자, 분명히 벡터 BC랑 벡터 ED는 크기는 누가 봐도 같죠? 이렇게 두 칸, 세 칸이니까요. 하지만 방향이 어때요? 서로 반대죠? 그럼 뭐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다. 벡터 BC는 마이너스 1이다. 왜? 마이너스 1이가 뭔데? 벡터 D이니까요. 벡터 BC랑 벡터 D는 같은 거니까. 그죠? 자, 또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문제 2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벡터가 뭔지, 벡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한번 배웠죠. 벡터가 어떤 건지, 벡터라는 건 어떤 거, 스칼라랑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고, 시점, 종점은 무엇이며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어떨 때 두 가지 벡터를 같다고 표시를 하고 어떨 때 마이너스 부호를 활용해서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물론 이제 오늘 처음 벡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소한 부분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로그 때도 잘 극복했듯이 이제 벡터도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과 친구들은 아마도 공대를 많이 이제 갈 텐데 공대에서는 정말 이 벡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수능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보든 안 보든 일단 이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고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이 벡터의 덧셈 그리고 벡터의 뺄셈 이 그림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